네, 국부학습 여러분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능 특강에도 실려 있는 글인데요. 작년에도 2019년도에도 꼭두각시 노름이라고 하는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오막이었으니까 표생원 거리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2020년도의 지문하고는 뭐 별 관련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EBS가 꾸준히 꼭두각시 노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금 눈여겨 볼 글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선생의 기억으로는 수능에서는 고전극이 출제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까지 수능에서 고전극이 안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나오겠지. 이건 패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올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있겠죠. 자,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지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골라 잡도록 하시고, 다만 선생님이 한마디를 하자면 EBS에서 지금 거의 매년 자주 보인다고 그랬죠. 그죠?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좀 더러운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주 보이던 글이 결국에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안심하지 말고 제대로 공부를 해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우선 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우리나라 전통극 중에서 유일한 인형극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전통극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아마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없다라든가, 혹은 뭐 무대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든가, 뭐 등등 그 악사들이 나와서 종합 예술적 성격을 보인다라든가, 막과 막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든가 등등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일단 이건 인형극이니까 그것들 중에서 뭐는 좀 기억하면 좋겠냐면, 일단 그 객석하고요. 객석 속에는 일반 관중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악공도 있을 거예요. 이거 연주한 악공들. 요거하고 무대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객석에 있는 사람들하고 무대에서, 물론 인형이긴 합니다만 무대에서 공연하는 어떤 인형인 그 인물들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자유로운 의사소통. 그래서 서양의 연극에서는 객석과 무대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죠. 반면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전통극 중의 인형극에서는 객석과 무대가 나눠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다. 일단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막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제목만 똑같고, 물론 글 전체는 지배층, 뭐 중도 나오고 양반도 나오고 뭐 남자도 나오고 하는데, 어떤 지배층의 허위의식 혹은 어떤 행포, 이런 것들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2막 8장이 모두 다 지배층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 의식을 갖고 있어. 그렇지만 각각의 막의 이야기는 전부 다 독립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다른 말로 써볼게요. 유기적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요. 이야기의 줄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구성 방식을 뭐 옴니버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전통극에다가 서양의 이런 이론을 집어넣는 게 조금 좀 어색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유기적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내니까 이 말의 뜻이 뭔지 알아두면 좋겠어요. 아까 선생님 서두에 시작할 때 작년에 2019년도에는 그 오막에 있는 표생원 거리라고 하는 글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거는 뭐 그 가부장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글인데, 똑같이 꼭두각시 노름이라는 제목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읽게 될그 8막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우리 지금 7막을 봐야 되죠. 7막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유기적 연결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옴니버스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제시문은 2마당 7막 평안감사 재상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지배층의 행포와 허위에 대한 비판과 풍자. 자, 결과적으로 이게 주제겠네요. 그죠? 그러면 글을 독해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런 글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막과 막도 잘 연결 안 되지만 대화와 대화 사이도 유기적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좀 판단이 안 되는 부분도 곳곳에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뭐는 놓치면 안 되냐 하면 지배층의 행포와 허위를 보여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거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평민들의 입장에서 혹은 피지배층의 입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부분이 어딘가 요거를 찾아두는 게 이 글을 독해하는 기본 방향성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방언과 비속어한 표현 등이 사용되고 있고 해학적인 표현이 많아서 우리나라 전통 인형극의 특징인 골개미를 엿볼 수 있다. 자, 지금 EBS 해제에는 반만 나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방언과 비속어한 표현 등이 사용되었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걸 보시면 방언과 오른쪽에 적을게요. 방언이 쓰이고요. 비속어가 쓰이고 그 다음에 일상어들이 쓰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피지배 계층, 일반 백성들, 피지배 계층의 언어가 되겠죠. 자, 반면에 이것만 나온 게 아니고요. 한자어도 곳곳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건 당연히 또 양반들의 지배계층의 언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꼭두각시 노름, 자꾸 발음이 꼬이네요. 꼭두각시 노름에는 언어적 특성이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보인다고요. 자, 이런 특성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언어의 이중적 특성이 보인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양면성이 보인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요거는 뭐 이 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의 평민 문학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배층의 언어와 피지배층의 언어가 공존하고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해학적인 표현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언어 유희 같은 거 이런 것들 제일 많겠죠. 언어 유희라든가 혹은 뭐 과장된 표현 아니면 비속어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웃음을 통해서 느껴지는 미의식을 골개미라고 하죠. 골개미 별거 아니고요. 웃음을 통해서 느껴지는 미의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이제 해제만 딱 보더라도 이 글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해 둬야 될지 기본 방향이 잡히죠. 자, 첫째, 인형극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이 글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가? 양반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다. 그렇다면 독해하면서 허위의식을 보이는 부분이 어디냐? 그 다음에 이걸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부분이 어디냐? 이걸 찾아두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학적인 표현이 돋보인다고 했으니까 특히나 언어 유희가 쓰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같은 표현 방식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마당 평안감사 마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7막 평안감사 재상거리. 자,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당한 거예요. 평안감사의 엄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상중에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 평안감사가 상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평안감사의 모친 상여가 나온다. 자, 모친 상여가 나옵니다. 아까 봤다시피 재상거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평안감사의 엄마가 돌아가신 모양이죠. 평안감사 꼴곡 아이고 좋아 콩나물 안방 차지 내 차지. 자,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처음부터 엄마가 죽었는데 꼴곡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비슷한 말 반복하고 있는데 앓는 소리랍니다. 앓는 소리, 아파서 앓는 소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통곡 소리하고는 조금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엄마가 죽었다고. 근데 아이고 좋아라고 말하고 있어. 콩나물 안방 차지 내 차지. 자, 엄마가 죽었으니까 안방 차지가 내 차지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당대 지배층의 허위 의식이에요. 엄마가 죽으면 뭐 예법을 다 해야 되고 뭐 효도로서 섬겨야 되고 개뿔 그따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엄마가 죽으니까 이렇게 좋아하고 있잖아, 그제? 이런 것들을 허위 의식,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한자성어로 얘기해 볼까요? 엄마도 하는 한자성어죠.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달라 보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허위의식을 하나 보였고요. 자, 그러면서 양산도 등 노래를 불러 마찬가지죠. 이건 되게 흥겨운 노래예요. 민요 중에 하나일 텐데 양산도는 엄마가 죽었는데 지금 다 내 차지라고 말하면서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당대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다음 분 보겠습니다. 작은 박첨지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구경하다가 자, 이런 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이게 니놈의 상여냐 초상상주놈의 소리가 앓는 것이냐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향독꾼이 자 이제 향독꾼은 지금은 우리가 뭐 차에 태워서 하장을 합니다만 옛날에 상여에 태워서 산으로 묻으러 가겠죠, 그죠? 그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이 향독꾼인데 향독꾼이 발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못 가고 상여를 내려놓았다. 자, 평안감사 여봐라 박가야. 자, 인물을 부르죠.
박가라고 하는 인물을 호명을 하니까 박첨지가 나옵니다.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자, 박가야라고 불렀고 박첨지가 나옵니다. 자, 말 들어라. 상여가 나가다가 향독군이 발병이 났으니 인부를 사대라. 이런 게 당대 양반의 행포라고 볼 수 있죠.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지 개인적인 일이잖아. 지 개인적인 일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 혹은 피지배층한테 인부를 네 돈으로 사서 나한테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당대 그 지배층들의 행포라든가 부패상 같은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박첨지가 인부가 졸지에 없사오니 소인의 조카놈이 굳은 일을 잘 보고 개덜쩍고 기운이 역사고 이상 야릇한 놈이 오니 그 놈으로 천거하옵니다. 자, 순응하죠, 그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마 당대 지배층들이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겠지. 그러니까 거부해봐야 소용없는 거 알아. 그래서 순응을 했는데 누구를 천거했냐 하면 조카놈, 얘가 홍동지죠. 조카놈을 천거하게 되고 얘는 이글 전체에 여러 번 나오는데 기운이 장사예요. 얘 캐릭터입니다. 기운이 장사고 이상 야릇한 놈이라고 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머리서 발끝까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 야릇한 놈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 놈을 천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평안감사 이놈 더디다 빨리 대령하여라 재촉하고 있고요. 자, 박첨지 네 홍동지를 부른다. 여봐라 딘둥아 이번엔 감사또 연변시에 자 연변시라고 하는 게 뒤에 설명이 돼 있죠. 등을 들고 가는 것이니까 장사를 치르다 이런 말이에요. 감사또가 장사를 치를 때 향독군이 발탈이 났으니 하룻밤 삼시사시야 먹고 빨리 먹고 돈 7푼 줄 것이니 상여군 품팔러 안 가려느냐. 자, 이제 그 뭐랄까요? 조카한테 이렇게 묻고 있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원래 만약에 전통극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극이었다 그러면 평안감사하고 박첨지가 나오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다시 박첨지가 홍동지한테 말을 거는 장면은 구분된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장면은 새롭게 어떤 그 무대 장치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통국에서는 그런 무대 장치 같은 것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약속해서 그 자리에서 부르면 나오는 것으로 연극을 진행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으로만 이야기가 전개되니까 서양의 연극에 비해서는 장면 전환이 매우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홍동지 왜 그랬었소? 박첨지 지금 한 말 못 들었느냐? 만일 지체하면 주리대야 줌 고드레뼈 튕겨지며 호소할 곳이 전혀 없으니 지체 말고 빨리 나오느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배층의 행포죠. 자기 멋대로 벌을 주는 거지. 여기 지금 뭐 주리대학춤 고드레뼈 튕겨지며 문맥만 딱 봐도 벌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형벌을 받는다는 것인데 자신한테 개인적인 어떤 그 대가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피지배층한테 지 멋대로 형벌을 내리는 지배층들의 모습을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 멋대로 행포를 부리는 모습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홍동지 아저씨 말씀이 정말이요? 거짓말 하겠느냐? 자, 홍동지 빨가벗어도 줬어? 박첨지 관계없다. 홍동지 어서 가서 보기나 합시다. 홍동지가 가만히 가서 상제를 보고 자 상제는 우리가 상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여기서는 평안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를 치르고 있는 상제를 보고 또 상여 냄새를 맡더니 캬 이게 뭐요? 왜 그러느냐? 아 5, 6월 강생이 썩는 냄새가 나는구려. 자 강생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평민문학에서는 방언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지금 그 상여에는 누가 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상여에는 평안감사에 죽은 엄마가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엄마 시체 냄새가 강생이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은 죽어서도 이따위 더러운 냄새가 나 뭔가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박첨지가 이놈아 그게 무슨 말이냐? 사또가 섭섭하시면 큰 개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합시다. 자 이제 사또가 화를 낼 수 있다고 하니까 말을 바꿨어요. 말을 바꾸긴 했는데 강냉이를 개로 바꿨을 뿐인 거죠. 여전히 풍자와 조롱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걸 보고 있던 관객들은 웃음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권위 있는 어떤 대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것이니까 그런 걸 보다가 보면 당연히 해악성이 부여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런 해악성에서 느껴지는 미의식을 골개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걸 전체가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부분. 평안감사 꼴곡 왔다 갔다 한다. 홍동지 상제님 문 안 들이요 인사를 하는 거죠. 인사를 했더니 자, 평안감사가 이놈 상여도 대부인 상여인데 문 안이고 문 밖이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문 안이고 문 밖이고 웬 놈이 빨가벗고 덤벙거리느냐. 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어 유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분에 언어 유희가 사용이 됐어요. 여기 문 안은 요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문 안이라고 하는 것은 문 안은 원래 인사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문안 문이 그냥 문 집안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겠지. 그러니까 문 안으로 들어왔어, 문 밖에 나갔어 이런 말이니까 인사를 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집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말일 수도 있죠. 아니면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문 안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인데 뜻이 다른데 발음이 같은 말을 쓴 거죠. 이런 거를 동음 이의어라고 합니다. 동음 이의어를 통해서 말 장난친 거예요. 언어 유희를 쓴 거라고요. 언어 유희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방식 가운데 요 부분에 쓰여진 방식은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쓰였고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글의 해악성이 부여될 수밖에 없겠죠. 자, 홍동지가 빨가벗었더라도 상여만 잘 매면 됐지 무슨 잔말이냐. 자, 굳이 이런 말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허위 의식을 보이지 않죠. 양반들은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해. 근데 피지매칭의 생각들은 이것만 잘하면 되지 겉으로 보이는 게 뭔 소용이냐. 허위 의식이 없는 어떤 실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실용적인데 니들은 겉모습만 중요하지. 역시 이런 말들도 양반들의 허위 의식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랬더니 평안감사가 네가 상여를 모시러 왔다니 듣기는 반갑다마는 빨가벗고 무슨 상여를 맨단 말이냐. 괘씸한 놈 잡아내라. 자, 벌을 주려고 합니다. 평안감사가 화를 내어 박첨지를 잡아들여서 퇴장을 한다. 그런데 박첨지가 억울함을 얘기하죠. 늙은 박가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늙은 박가가 인붓까지 극력 힘써서 주선해서 사댔는데 자, 내가 이렇게 네가 요구하는 인부를 사기 위해서 내 돈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죄로 형장 태장이 웬 말이냐. 태장이 사람을 볼기를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 벌을 태장이라고 불러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자, 평안감사가 이놈 이 상여가 존중한 상여고 또는 내행이언데 자, 여자가 타고 있는 거죠. 어제 엄마긴 합니다만 여자가 타고 있는 상여인데 어디서 벌거벗은 놈을 인부라고 데려왔으니 그런 향독꾼을 어디다가 쓰느냐. 박첨지 그 향독꾼은 소인의 조카놈으로 다른 향독꾼도 없이 잘 메고 갑니다. 아까 힘이 역사라 그랬죠. 그죠? 장사라고. 자, 이렇게 장점을 얘기했더니 평양감사가 네 말이 분명 그렇다고 하니 이번 행차에는 그대로 써주마. 자, 이 부분도 좀 잘 봅시다. 이 사람은 팔랑기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지 판단이 없어. 주관이 없는 거예요. 주관이. 남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아 보이고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또 금방 박첨지가 얘는 되게 힘이 세다. 장점 하나 얘기하니까 또 금방 확 바뀌어가지고 얘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줏대 없는 양반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지금 요 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빨리 모셔라. 자, 평안감사 홍동지 상제님 짊어진 건 또 뭐요? 나 말이냐? 그랬소. 평안감사 나 짊어진 것은 산에 올라가서 분상제 지내려고 잔뜩 칠푼 주고 강생이 한 마리 샀다. 자, 분상제가 여러분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만 산에다 가서 땅에다가 묻고 산에서 지내는 제사가 있어요. 엄마 제사 지낼 때 강생이 뭐라고 하나요? 저기 강아지 한 마리를 제사에 쓰려고 가져간다는 거죠. 제사에 강아지 쓰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봅시다. 홍동지 자고로 방귀에 혹 달린 놈은 봤어도 자, 방귀에 혹 달린 놈 볼 리가 없죠, 그죠? 근데 이거 봤다고 해서 이런 놈은 있을지 몰라도 강생이로 분상제 지낸다는 놈은 처음일세. 자, 역시 이런 것도 양반을 조롱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그런 대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현감사 꼴깍꼴깍꼴깍. 연번꾸는 북망산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북망산이라.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은요. 요 끝에 부분은 이제 그 상여를 메고 산으로 무드로 가는 장면에서 상여 노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저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상여꾼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장면을 묘사한 것 같은데 뭐 다른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요 부분은 좀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북망산이 멀다더니 북망산이 저승이에요. 저승이 멀다고 하더니 대문밖이 북망산이구나.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음은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아. 인생 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삶이라고 하는 게 허무하지. 인생 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가끔씩 요런 것과 주제 의식이 같은 시를 골라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생 무상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동지하고 박첨지가 너와 넉차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그냥 그 상여 소리에 후렴구 운율을 맞춰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해서 꼭두각시 노름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문제로 가서 문제 하기 전에 항상 하던 거 있죠. 확인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 다 말씀드린 건데요. 전통극, 인형극의 특징 말씀드렸죠. 그죠? 다 유기적 연결이 되지 않고 객석과 무대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캐릭터. 여기서 비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평안감사죠. 그죠? 자, 평안감사는 여기서 지배층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이걸 전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요 인물과 대척점에 서는 사람은 박첨지하고 당연히 홍동지겠죠. 박첨지와 홍동지는 이 글 속에서 피지배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양반의 행포를 당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양반을 조롱하는 어떤 비판의 주체가 되는 인물들로 그려지는 거고요. 자, 주제의식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죠. 양반의 허위의식과 행포를 비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비판하는 부분은 또 홍동지의 말이나 박첨지의 말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인가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고 해학적 표현과 언어유의적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비속어 쓰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방언 쓰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언어유의는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문안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또 동음이어를 사용해서 언어유의 쓴 거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번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거. 자, 바로 풀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확인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역 부름의 말을 통해. 자, 일단 항상 끊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 걸고 보는 시험이라고. 그제 하나 틀리면 내년 또 할 수도 있어 이거. 그러니까 그냥 보지 말고 반드시 끊어서 봐야 돼요. 하나씩 검토해야지. 박첨지를 불렀죠. 박가야. 맞아요. 그죠? 부름 맞습니다. 하나씩. 인물의 퇴장 시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박첨지가 입장했죠. 그죠? 등장하고 있어요. 입장이 아니라 등장이지. 등장하고 있다고? 1번 틀렸어. 자, 2번 한자어를 사용하여 천거라는 말 썼죠. 한자어를 사용해서 신분 상승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박첨지가 평양감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목적이 신분 상승의 욕구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박첨지도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죠. 근데 이 글 속에서 박첨지는 비판의 주체인 것이고 글 내용과도 전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2번도 틀린 겁니다. 3번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수정하여 강생이가 아니라 큰 개다. 맞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자, 4번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언어 유희 문안 보여주고 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동음이의어가 언어 유희가요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문안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를 쓸 때는 동음이의어에 의한 언어 유희라고 하죠. 그죠? 반면에 그 춘향전에서 월매가 이렇게 말하죠. 네 서방인지 네 남방인지 왔다. 자, 이런 말에서는 서방 남방이 똑같은 말 아니에요. 동음이의어가 아니고 대신
비슷한 의문을 반복한 거죠. 원래 없는 말인데 서방이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남방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말 장난치는 거라고요.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춘향전에서 도망가던 변사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뭐가 틀린지 알겠죠? 말에 순서를 바꾸어서 말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운데 우리가 봤던 부분은 동음 이의어에 의한 언어 유희를 썼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좀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일단 4번이고요. 5번은 인물의 대사를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자, 뒷부분이 잘못됐죠. 그죠? 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2번.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의 인물에 대해 이해했다. 적절치 않은 거. 자, 이런 문제가 안 나올 리가 없죠. 글 속에 등장인물의 캐릭터 묻는 문제인데요. 꼭두각시에서는 옛부터 인형을 가리키는 말로, 자, 꼭두각시가 옛날부터 인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보다가 보면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인물 표생원의 와이프일 겁니다. 인물의 이름도 꼭두각시예요. 어쨌든 꼭두각시는 옛날부터 인형을 가리키는 말로서 인형의 모양은 인물의 특징을, 자, 인형의 모양 자체가 뭘 보여주느냐? 인물의 캐릭터.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 첫 번째 박첨지. 안색이 창백하고 머리털 수염이 모두 흰색이야. 너 노인이네요. 그죠? 노인이고 고개가 왼쪽으로 기울었으며 왼쪽 눈을 치켜뜨고, 자, 눈을 치켰다. 뭔가 싸나운 모습이네. 힘을 준 표정을 하고 있다. 아래턱은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자, 홍동지. 얼굴과 벌거벗은 온몸이 붉은색이다. 두 발이 아니라 두 발, 머리 모양. 머리 모양은 상투를 틀었고 입은 일자로 가볍게 벌린 상태이다. 두 팔을 움직일 수 있는 형태. 얘는 또 특이하게도 팔을 움직이네요. 아까 박첨지는 입을 움직였죠. 할 말이 많으니까. 반면에 홍동지는 팔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형태를 시작하였다. 자, 마지막 평양감사. 안색이 창백하고 수염은 검은색이다. 두 귀가 큰 형태. 자, 팔랑귀. 아까 말씀드렸죠. 줏대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아마 이러한 형태로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박첨지 인형의 머리털과 수염의 색깔 흰색이었죠. 박첨지 자신의 늙은 박가라고 표현했듯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흰머리, 흰수염, 노인이라는 거죠. 1번 문제였고요. 박첨지 인형의 입 모양은 지체 말고 빨리 나오너라라고 홍동지를 재촉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조카에게 건의를 지니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눈은 치켜뜨고 있고요. 입꼬리는 올라간 모습이니까 뭔가 명령하는 힘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 3번 홍동지 인형의 팔의 형태는 기운이 역사요 상여를 다른 향도꾼 없이도 잘 메고 가는 인물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어. 팔이 잘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힘이 세고 일을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겠죠. 자, 4번. 이게 4번이네요. 그죠? 4번. 홍동지 인형의 몸의 모습은 박첨지가 홍동지에 대해서 이상야릇한 놈이라고 언급했듯이 인물의 별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몸의 모습, 옷 하나 입고 있지 않고 온몸이 다 빨개. 그러니까 이상야릇한 놈. 오케이. 5번. 평양감사 인형의 귀의 크기는 평양감사가 박첨지에게 네 말이 분명 그렇다고 하니 이번 행차에는 그대로 써주마라고 한 말에서 볼 수 있듯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인물의 모습. 천만의 말씀이죠. 줏대가 없는 거예요. 주관이 없는 거라고요. 만약에 5번처럼 판단해버리면 우리가 알다시피 평양감사는 부정적인 인물이죠. 비판의 대상인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야. 캐릭터가 안 맞잖아요. 답은 당연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을 감상했다. 적절치 않은 거. 평양감사 재상거리는 평양감사가 모친의 상여를 운반하는 중에 발병이 난 향도꾼을 대신하여서 박첨지가 추천한 홍동지에게 상여 운반을 완수하게 하는 내용이다. 자, 이를 통해서 권력을 지닌 지배층에 복종하는 오타나님 미안합니다. 지배층에 복종하는 피지배층의 모습이 드러난다. 하지만 자, 이제 피지배층의 모습은 이 글 속에서 복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배층에게 도전하고 반항하는 피지배층의 모습 또한 담아내어서 지배층의 행포와 허위에 대한
지배층의 행포와 허위에 대한 비판과 풍자라는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자, 이걸 속에 등장하는 피지배층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을 찾아봅시다. 1번. 평양감사의 사적인 일과 관련된 명령에 따르는 박첨지의 모습에서, 그렇죠. 자기 엄마 상 치르는 건 사적인 이야기죠. 그죠? 사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에도 따라 복종하고 있는 박첨지의 모습에서 지배층에 복종하는 피지배층의 모습 보기에서 봤습니다. 자, 2번. 평양감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박첨지의 말에서 권력이 지닌 지배층의 모습, 지배층의 행포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3번. 벌거벗은 몸으로 평양감사의 모친 상여를 매는 홍동지의 모습에서 지배층의 질서에 반항하려고 하는 피지배층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 자, 예법을 중시하고 겉모습을 중시하는 그런 양반들한테 벌거벗고 들면 어때? 잘만 들면 되는 거지. 그런 어떤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런 양반들의 생각에 대한 비판과 반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4번. 평양감사의 상여 소리에 맞춰 후렴구를 부르면서 상여 운반나는 박첨지와 홍동지의 모습에서, 그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배층의 허위를 풍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마지막 부분에 흥겹게 끝나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은 상여 운반 도중에 발생한 위기를 벗어나게 도움을 준 박첨지에게 태장을 가하는 평양감사의 모습에서 피지배층의 행포를 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답은 4번이겠죠. 자, 문제들을 보시면 물어보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죠. 전통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캐릭터의 인물들인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양반들의 행포를 비판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조롱하는 부분인가,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